가슬러님은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130억 자산가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채널도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하나만 꼽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채를 매수를 했고, 네네. 다른 거는 이천에 네. 빌라를 제가 10채를 샀어요. 경기도 이천 말하는 거 맞죠? 그렇죠. 경기도 이천이고, 예전에 이제 아파트를 여러 채 샀을 때 네네. 이제 자산을 늘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갭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소액으로 네. 투자하는 거. 매매가 2억 3천인데 전세 2억 1천이다. 그러면 2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그쵸? 투자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그쵸, 하잖아요. 시작을 많이 저도 했는데 그렇고. 네. 저는 그거를 그 당시에 9채를 샀어요. 2016년에. 2016년에 네. 그때 처음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 처음 이제 아까 그 상계동 아파트는 2015년 말에 산 거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기긴 해요. 뭐 한두 달 지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 9채를 샀는데, 그게 그 당시에 뭐 2억 3천 하던 게 지금 7억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9채 사고 2015년, 16년, 17년까지 해가지고 총 10 몇 채를 샀거든요. 근데 물론 중간에 팔은 것도 있고 약간 손해본 것도 있고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사서 오랫동안 장기로 싸게 사가지고 장기로 묵혀두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고. 자, 여러분,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한 시세 한 50억 정도 하는 가슬러님의 건물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강서구 쪽. 강서구 쪽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는 몇 층짜리 건물인가요? 8층입니다. 8층짜리 네. 건물. 그러면 몇 세대가 사는 거예요? 한 50세대죠. 50세대? 지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저희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앞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나중에 네.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앞에 원래 다른 건물이 있었어요. 이 땅을 보니까 네. 대략 한 6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건물은 몇 평인가요? 이 건물은 76평입니다. 네. 근데 원래 있던 이 앞에 있는 건물의 땅이 한 60평 정도 됐고, 네. 원래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건축주가 그 건물과 땅을 같이 매수를 했는데, 신축을 올리는 거구나. 매수를 했는데 그게 얼마냐면 30억이에요. 근데 네. 30억인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건물을 부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땅값만이네. 그쵸, 그쵸. 잘하셨어. 그러니까 60평이 네. 결국은 30억이다. 아. 평당 5천이라는 얘기예요. 평당 5천. 5천. 그쵸, 땅값만. 그러면 나중에 저 건물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일단 요즘에 평당 건축비라고 있어요. 네네. 한 평에 건축하는데 드는 돈. 아, 맞아. 평당 건축비. 요새 자재비가 올라서 엄청 그쵸. 올랐다 하던데. 예전에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봤어요. 평당 건축비를. 근데 요즘에는 자재비 많이 올라가지고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봐야 돼요. 만약에 700만 원으로 본다면은 저 건물이 올라갈 때 이 총 건물의 면적, 이게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돼요. 저 건물. 아. 그러면 200 곱하기 아까 600에서 700이라 그쵸. 했으니까 700으로 12억에서 하면은 700에 14억 되는 14억. 거예요. 그럼 땅값이 아까 30억이니까 44억이구나. 그쵸, 44억이에요, 저 건물이.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뭘 짓고 있는지 봤더니 네. 저기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걸 짓더라고요. 총 10세대가 들어간대요. 3룸으로 해서 10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세대수가 엄청 많지는 않네요. 많진 않아요. 3룸으로 해서 10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럼 한 세대당 얼마 정도씩 받아야 이 건물에 내가 땅도 사고 건물도 수익률, 짓고 수익이 네. 남을지, 네네. 건축을 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총 들어간 게 44억이잖아요. 네. 대충 봤을 때. 네네. 그럼 44억에다가 그러면 총 10세대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평당 분양가를 5억으로 잡으면 네네. 5 곱하기 10해서 50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짓는데 이분이 현찰이 있어서 44억을 다 낸 건 아닐 거예요. 네, 그쵸. 은행에서 차입도 하고, 그렇죠? 그럼 네.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44억이 아니고 대략 한 뭐 취득세도 포함해서 48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분양가를 5억으로 잡아도
크게 이득이 안 나는 선이다. 그러네. 그렇죠. 열세대니까. 그러면 평당 분양가를 최소한 5억 5천이나 6억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서.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지어가지고 분양 열세대 분양. 그러면 그냥 제 생각에는 통째로 매도를 하면 되지 않나요? 통째로 그러면 그거를 살 사람이 네네. 그러면 사가지고 네. 본인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슬러님처럼 사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해요. 사가지고 이거를 전세다 이렇게 분양을 주지 않고 네네. 이거를 전세로 가지고 있다가 돈이 생기면 네네.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그런 네. 식으로 운영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매수자를 찾는 게 쉽진 않겠네요. 맞아요. 네, 매수자 왜냐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살려면은 아까 60평인데 네. 44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76평이에요. 아. 그리고 연면적이 거의 300평 가까이 돼요. 그래서 아까 50억으로 그쵸, 예상을 50억 한다고 한 이상으로. 거구나. 네. 최소로 잡았을 때 50억이라는 그쵸. 거네요. 맞은편 건물이랑 비교를 했을 그렇죠. 때. 그렇게 아. 판단을 하는 거죠. 건물을. 네, 안녕하세요. 네, 가슬러님. 그러면은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슬러입니다. 직장 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휴직을 앞두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약 한 6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산이 아까 13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진짜 저 같으면은 이미 퇴사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아직도 퇴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퇴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너무 좋은 동료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주변 그런 회사 시스템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은 대출이 또 잘 나오고요.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는 게 어떤 장점이냐면 이렇게 꽃에 물을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네. 꽃을 한번 키우잖아요. 그러면 네. 물을 계속 주면은 결국은 꽃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더 좋은 주식이 있는 것 같아서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회사를 다니면은 이제 한 번 투자를 해놓고 회사를 다니면은 있게 돼요. 어느 정도 6개월이건 1년이건 회사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묻어두면 결국은 자산 가치는 오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조급해하고 참지를 못하니까 그런 결국은 이제 빨리 팔아버리게 되고 더 좋은 매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취득세, 양도세 막 다 물고 남는 게 없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마음은 조급하고 회사를 다니면은 그런 게 없죠.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입을 해야 되고 잠시 있게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게 또 하나의 또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대출인 부분도 맞아요.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면 가슬러님은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130억 자산가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채널도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하나만 꼽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 실행력. 네,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한 게 내일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뭐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악기 하나쯤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악기를 이제 내일부터 하시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는 거죠. 당장.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항상 리셋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배워가지고 뭐하지? 다음날 되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돈이라도 넣어서 등록을 해버리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나태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행동을 먼저 해라. 뭐든지. 네,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매수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좀 부족한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를 계속 미루다가 한 번 그냥 딱 질렀어요. 한 번 딱 사니까 그 다음부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공감됩니다.
새 책 소개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네, 새 책 두 소개. 번째 책이 나왔고. 네, 두 번째 책이 나왔고요. 네. 요거거든요.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이라는 책이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총 7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자유몽님, 9번 타자 홈런왕님, 배부른 기리님, 집사드림님, 그 다음에 젠틀파파님, 호토님,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명의 저자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었고요. 요것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7권의 책을 읽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7명이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네. 네, 그리고 각자 투자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시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7권의 책을 한 권에 남았기 때문에 이 한 권을 사셔서 7명의 이야기를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써놓긴 했는데, 저자들의 뜻에 따라 이 책의 인쇄 수익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7분의 네. 여기 공통점이 다 직장인. 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의미가 네. 큰 것 같아요. 네. 7분이 다 직장인이신데, 이제 네. 제가 듣기로는 뭐 7분이 다 전부- 자산가분들이. 네, 100억도 있고 200억도 있고. 네, 평범한 직장인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7분이 거의 다 그 정도 자산을 이뤘거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20대 아니면 네. 30대가 가장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자본금이 크지가 그쵸, 않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이 좋다는 거는 네. 솔직히 모두가 알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네. 사회초년생이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 네.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네.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 있다면은